가글을 전달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세월호 침몰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 전달할 때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대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재 증인.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 중에서 필라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 혼자죠. 잘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도 자, 계시고. 다른 분들 중에서 필라 시술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명재 정인께 묻겠습니다. 네네. 본인은 청와대에서 또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필라 시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필라 시술을 주기적으로 했다고 오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죠.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뭐 제가 확실히 했다는 그런 거는 의사로서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린 김영재 정의는 필라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 거. 네. 청와대에서 또 다른 비선 의사가 필라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병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있을 동안에 제가 알면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서창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제3의 비선 의사가 존재한다. 제가 아는 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 시술을 조여옥 대위가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자, 같습니다. 아까 그랬죠. 소위 말해서 야매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네. 주사 잘 놓는 조여옥 대위가 이 필라 시술 기술을 배워서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글쎄 대통령께서 그 비의료인한테 맞으실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 저는 잘 가장 옆에 있는 항상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놔주는 조여옥 대위가 이 시술을 대통령이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약은 최순실 씨 같은 비선에게 받아서 그럴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야매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 김영재 근데- 증인이 야매로도 한다. 근데 그 야매가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 주사 잘 놓는 사람이 주위에 의사들도 많은데 사실은 비의료인한테 그거를 그런 맞을 만한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신보라는 나왔는데 조여옥 대위는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조여옥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이 범인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의사들도 아닌 간호장교가 이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 가설 터무니없는 겁니까? 저요. 조금 좀 그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호 의무실장님, 이 자리에 신대위는 나오고 조대위는 안 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의원님이 그 청와대 의무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가진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시리즈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국민들이 하더라도
제가 경악을 금치 지금 못하는 거 저한테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나 의견을 물으신다고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의무동 간호사하고 의무실 간호사 아니죠. 말씀 들으셨죠? 의무동도 아니고 의무실도 아니고 관저로 오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럴 바로 가능성은 아닙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청와대에서 이 청문회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간호장교를 불러서 야매 시술을 대통령이 했다. 그런 극단적인 김영재- 가정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영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사실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한테 불려 들어가서 피부 자문을 해주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피부과 전문의를 다 놔두고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서 이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의사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하루 종일 왜 조희옥 대의가 오지 않았는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국회에서 부르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싶어하는 조대위의 진실을 조대위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증인, 네. 조대위가 야매로 대통령 관저에서 시술을 했다. 터무니없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사는요? 주사는 아까도 다 어제 조대위가 청와대 관저 들어가서 주사를 놓았을 가능성은요? 글쎄요. 저는 뭐 놓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한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신문 마지막 신문자입니다. 박범계 위원 신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김영재 증인은 이 기사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질의를 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것이 필러 시술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까 나중에는 실리프팅 자국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조금 더 원판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원판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여지죠? 예. 국무회의도 이렇게 주재를 했습니다. 이 푸른 멍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혹은 청와대 사람들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까여졌습니다. 김영재 증인. 네. 네. 그 사진 보니까 어때요? 제가 아까는 양쪽을 못 봤거든요. 보통 필러를 하면 양쪽에 주름을 같이 놓지 한쪽에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왼쪽을 보면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러를 한쪽만 놨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또 경우는 필러라는 생각은 여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네요. 근데 다시 사진을 한쪽만 봤을 때는 한쪽만 있기 때문에 이쪽을 굳이 필러를 주름살을 안 없앤다는 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 필러라고 김영재 먹고- 증인은 오늘 5번 내지 10번 정도를 청와대를 들어갔다 했다 했습니다. 관저입니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 파우더룸인가 거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거기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처음에는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또 전문인 안면 리프팅 전문입니다. 전문인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대통령의 지난번 칼 그거와 관련된 그죠? 네. 그 자국 네. 그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 트러블 얘기했습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지만 화장품을 공급해 청와대 관저와 의무동은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 가본 적 없습니다. 관저만 갔지요. 네. 네. 김영재 증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는 관저와 의무동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뭐 의무동을 아까 들어보니까 뭐 저쪽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상만 증인. 아까 제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잘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를 가보셨죠? 네. 그곳에서도 시술을 한 적이 있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더룸 같은 곳이라는 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김상만 증인은 의무동과 청와대 관저와 안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사원병원의 진료 기록부에 의하면 VIP, 청, 안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저는 관저와 안가를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가하고 관저를 제가 구별을 못해서 대답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진짜 모릅니다. 김영재 증인 밤늦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밤늦게가 아니고요. 6시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서창석 증인, 이병석 증인, 밤늦게 누군가 들어오는 것은 알았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다음 얘기했습니다.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밤늦게입니다. 아까. 밤늦게라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것은, 예, 예. 위증하고 있죠, 지금. 김상만 증인도 그렇고, 김영재 증인도 그렇고. 저는 그 밤늦게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장수 증인. 예. 적어도 제가 2시 50분 정도에, 2시경에 배가 완전히 잠겼을 때, 그 뒤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구조본을 같이 간 적이 있느냐. 대통령은 구조본에서 그 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뒤로 5일 동안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안보에 전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꽃다운 아이들이 완전히 물에 갇힌 그 순간까지는 안보고, 그 뒤로는 안보가 아닙니까? 자꾸 이제 자, 예. 안보란 게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안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 안보입니다. 이게 적으로부터의 침략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국가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것이 적입니다. 그 적으로부터 꽃다운 아이들이 사라졌고 혹시나 에어포켓이 있을 수도 있고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보실장은 손을 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그 뒤로 수차에 걸쳐서 그 다음 날도 해경 상황실장과 통화한 사람은 안보실의 상황반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보실 상황반장은 그 다음 날 4월 17일 날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우리 청장님과 통화하셨어요. 우리 보고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해경청장 연결시켜봐라. 이래가지고. 또 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보고서가 왜 안 오냐?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안보실의 상황반장이 그 다음날에도 체크를 하고 있었고, 김장수 안보실장이 여전히 해경과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김장수 안보실장의 머릿속에는 안보가 있었다. 그럼 이건 안보가 아니고, 이 이율배반은 뭡니까?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제가 창피해가지고, 우리 김장수 안보실장,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무엇이 꼿꼿합니까?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답변을 잘 못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고 허위 진술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제 답변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1월 14일 세월호 사건 발생한 연후에 14시 50몇 분인가 제가 대통령님께 그 190명 구조했다는 것은 계산착오로 잘못된 보고입니다. 그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산착오요? 계산착오였죠. 서해청에서 해경청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계산착오로 그 잘못된 보고했다. 그거를 대통령께 수정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이 다시 질책하는 전화가 또 왔었고요. 몇 분 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받고, 그때
대통령님,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려면은 중대본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으십시오. 보고를 한번 받으십시오라고 내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15시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17시 몇 분인가 이제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님께는 일체 상황 보고를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17일하고 17일, 18일은 1일 2회를 보고를 드렸고요. 그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누구한테? 대통령님께요. 아까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전에는 수시로 막 보고를 드렸었는데, 17일하고 18일 양일간에는 1일 2회 보고 드렸고, 19일서부터는 1일 1회 아침 상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봅니까, 그럼? 안보 상황 보고입니다. 안보 상황 보고에 그 첨부해가지고 한 장을 끼워들어서 같이 보고 드리, 네가 맞지 않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완전 위증 아니에요, 완전. 사실입니다. 자,